여름철 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해충. 생활 속 불편함을 줄 뿐 아니라 질병까지 옮길 수 있어 더욱 문제인데요. 네,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환경이 깨끗해졌지만 해충에 대해서는 훨씬 더 민감한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네, 그래서 벌레가 한 마리 나타나는 것조차도 굉장히 밤잠을 설칠 정도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보통 해충이라는 게 여름철에 거의 집중되기 때문에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정도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네,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예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충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최근 바퀴벌레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의뢰인. 상태가 어떠신가요? 지금 요즘에 조금 그러니까 큰 거는 많이 안 나오는데 주방에서 주로 많이 나왔다가 네. 네. 근데 최근에는 또 방에서도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방에서 좀 보이시고요. 네.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 나오다 말겠지 했는데 얘네들이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거의 매일매일 본 것 같아요. 천정에 등 배선 구멍 확인 한번 해보자. 일단 등부터 빼고 안쪽에 나사 풀러야겠네. 보통 바퀴벌레는 계절과 상관없이 나타나지만 유독 여름에 바퀴벌레가 생겼다면 외부에서 유입됐을 확률이 높다는데요. 때문에 유입 통로를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등의 전기 공급을 위해서 전기 배선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배선이 나오려면 천정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됩니다. 그 뚫린 구멍 통해서 바퀴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사실 배선용 구멍은 놓치기 쉬운 유입 통로 중 하나인데요. 이곳을 실리콘으로 채운 다음 테이프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막아줍니다. 이곳 외에도 배수구나 현관문 틈, 보일러 연통 등 바퀴벌레가 들어올 만한 곳을 차단해야 합니다. 싱크대 여기 하단 가림막도 한번 열어봅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요 유입 통로는 20곳 정도. 그중 한 곳이 싱크대 하단의 배수관입니다. 보통 호스가 배수관보다 좁기 때문에 공간이 남는데요. 그 틈새를 타고 유입된다고 하네요. 관이 호스보다 틈새가 넓거든요. 그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틈새를 막아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래쪽이 PVC관 넓이, 위쪽이 호수 넓이 해가지고 틈새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죠. 배수관 사이를 막을 때는 플라스틱으로 된 배수관 덮개를 사용하는데요. 배수관 주변의 틈새도 막고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실리콘으로 다시 한번 막아줍니다.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안 전체의 유입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만 20가지. 대부분은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상황에 딱 맞는 도구를 찾아내는 건 역시 작업자들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배수구 자체에 딱 맞는 거라서 아예 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싱크대의 음식물 거름통은 바퀴벌레가 유입되기 좋은 장소. 촘촘한 거름망을 입혀 틈새를 메웁니다. 이것도 하수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벌레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입 통로를 찾아내는 것은 작업자들만의 노하우입니다. 0.1cm 정도 그 높이면 작은 바퀴 새끼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구멍이라면 바퀴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죠. 탄성 능력으로 몸을 4분의 1까지 축소시키는 바퀴벌레. 때문에 아주 좁은 통로도 수월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공동주택은 한 번 유입된 바퀴벌레가 여러 세대를 돌아다니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얼마나 유입 통로를 완벽하게 막아주느냐가 바퀴벌레 퇴치의 관건입니다. 현관문 틈도 대표적인 유입 통로. 현관문의 틈새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했으면 본격적인 살충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약품은 주로 사람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이나 틈새를 중심으로 뿌려줍니다. 좁은 데, 어두운 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전제품 아래쪽이 바퀴가 숨어있기 좋은 위치죠. 약품 살포는 유입 경로를 중심으로 진행하는데요. 너무 좁아 차단이 어려운 곳도 빼놓지 않고 약품으로 처치를 해줍니다.
바퀴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장소에는 다른 종류의 약품을 놓아두는데요. 얼핏 보면 꼭 땅콩, 잼같이 생겼네요. 이거는 바퀴 식독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퀴가 좋아하는 먹이랑 살충 성분을 섞은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퀴가 먹도록 유도해서 죽게 만드는 약품인 거죠. 고소한 냄새 나요. 네, 바퀴가 좋아하는 거는 보통 입맛이 아기들 입맛, 애들 입맛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달달한 것들 아니면 고소한 것들 좋아합니다. 이 약품을 먹으면 3시간에서 5시간 내에 바퀴벌레가 죽는데요. 효과적으로 바퀴벌레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방이 3개인 집 기준으로 40군데에서 50군데 정도 놔줘야 합니다. 그런데 경첩이는 왜 약품을 뿌리는 걸까요? 보통 이런 수납장에 바퀴가 경첩 사이에 많이 숨어 있거든요. 어둡고 좁고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위치를 좋아하잖아요. 바퀴가 숨어 있을 만한 서식지로 추정되는 데는 전부 다 사용을 합니다. 작업 이제 마쳤고요. 네네. 경과 보시고 이상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한 일주일 또는 2주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 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알에서 부화하는 것들이 다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알에서 부화하는 것들도 기존에 처리해둔 약품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지만 그것까지 완전히 없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0일 정도의 퇴치 기간이 필요하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퀴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번식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만 약품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 되는데 그 처리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대략 15일 정도 필요합니다. 해충과의 전쟁을 치르는 또 다른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해충을 잡으러 온 건가요? 빈대 퇴치하러 방문드렸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여행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시는 분들 통해서 빈대가 많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빈대라고 불리는 배드버그. 사람 근처에 살면서 피를 빨아먹는 해충인데요. 강한 생존력 때문에 퇴치도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분 말에 의하면 그 남편분이 출장이 잦으신데 해외에 동남아 쪽에 출장이 잦으신데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과정에서 빈대가 옮겨진 것 같다 라고 하시네요. 옷 입고 점검 한번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다른 해충과는 다르게 빈대 방제를 할 때는 방진복은 필수.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장갑과 덧신까지 신어줍니다. 피디님도 입으셔야 되세요. 안 입으시면 옷에 묻어서 빈대가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빈대가 집안에서 또 피디님 댁에서 번식을 하면 그러면 큰일 나죠. 이 더위에 방진복까지 입는 게 고역이지만 안전을 위해 챙겨 입어야 합니다. 침대부터 확인해보자. 6.5에서 9mm 정도로 작은 크기의 빈대. 그 흔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흔적이 있네. 빈대 배설물. 까만 반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검붉은 이 반점이 바로 빈대 배설물. 빈대가 있다는 증거라네요. 선생님 저거 아니에요? 있다. 이게 빈대요? 예, 이게 빈대예요. 눈에 보이는 건 한 마리뿐이지만 몇 마리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빈대가 결국은 먹이로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피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장시간 생활하는 뭐 침실이라든가 소파 같은데 근처에 많이 서식을 해요. 빈대는 야행성으로 주로 밤에 움직이는데요. 보통은 갈색이지만 피를 빨게 되면 붉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크기는 작지만 한 번에 여러 곳을 물고 물린 곳은 괴로울 정도로 간지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피를 살짝 빨고, 근데 많이는 아니고 살짝인 것 같긴 한데. 상황을 파악한 작업자들 서둘러 방제 작업에 나섭니다. 빈대가 이런 좁은 틈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 저기 어. 한 마리 큰 거 하나 있는데요. 아, 그러네. 맞네.
숫자가 많지 않으면 침구 같은 데를 들쳤을 때도 흔적이라든가 실제 빈대를 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들쳤을 때 실제로 빈대도 보이고 흔적도 많이 있는 걸로 봐서는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침구 같은 거는 거실로 모으자.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침실이나 거실 중심으로 시작되는 빈대 퇴치 작업. 침구는 모아서 60도가 넘는 고온에서 세탁을 해주고 가구들은 이동해 퇴치 작업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벽과 바닥 쪽 좁은 틈새 모서리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드러나게 한 채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구를 방 중앙으로 다 모으고 있습니다. 퇴치 작업 전에 방독면까지 쓰는 작업자들. 이건 왜 쓰는 건가요? 저희 스팀 작업하기 위해서 쓰는 장비예요. 빈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품을 그냥 뿌려도 약품이 빈대 죽일 정도로 충분히 침투되지 못하는 깊은 틈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 고압의 스팀을 사용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낸 이후에 약품을 사용해서 퇴치를 합니다. 빈대 퇴치 작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숨어있는 빈대를 끌어내기 위한 고온 고압 스팀 작업이 우선입니다. 스팀 온도는 100도에서 120도 사이. 초고온 스팀을 몰딩 사이나 문고리 주변, 서랍장의 사이까지 틈이 있는 곳이면 빼놓지 않고 분사해줍니다. 침대 역시 프레임 부분까지 스팀을 뿌려두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스팀의 고압으로 인해 빈대가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하네요. 한 마리 또 기어다니네요. 틈이 생각보다 넓잖아요. 빈대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저런 틈새에도 들어가서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온 고압 스팀 작업은 1시간 반 정도 진행하는데요. 스팀 작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퇴치제를 살포합니다. 빈대 퇴치제입니다. 빈대가 접촉했을 때 빈대 신경을 과도하게 흥분시켜서 마비를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빈대가 마비가 일어나면서 죽게 되는 원리예요. 퇴치제는 스팀 작업 한 곳을 중심으로 뿌려주는데요. 사실 눈에 잘 안 보이는 빈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 빈대 서식처를 파악하고 찾아내는 것 자체가 작업자들만의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이 퇴치제가 사람 몸에 해롭진 않을까요? 사람이나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지금 있는 성분들이 몸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사 과정, 그러니까 소변이라든가 대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고양이나 물고기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을 해독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양이나 물고기가 있는 집에서는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세척이 어려운 옷장이나 침대 매트리스, 소파 역시 퇴치제를 뿌려주는데요. 약품을 살포한 다음 3시간 정도 방치, 안전을 위해 닦아내줍니다. 빈대 있네. 더위 속에서 방진복과 방독면까지 쓰고 하는 작업. 고되지만 빈대를 퇴치하는 것이 작업자들의 보람입니다. 저 이제 여기 정리하고 마무리하자. 이 침구류들은 다시 한번 세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 작업은 끝났고요. 빈대 퇴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작업한 것들로 이미 부화해 있는 빈대들은 제거가 되지만 지금 알 상태에 있는 것들이 나중에 부화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부화 시기인 2주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한번 방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빈대 퇴치 작업은 1, 2차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1차 작업에서 대부분의 빈대가 박멸됩니다. 일단 뒷정리 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스팀으로 소독까지 해주면 작업도 끝이 납니다. 여름의 충은 대부분이 다 바깥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들어오는 통로를 막는 작업이고요. 그 작업만 잘 하셔도 올여름 해충 걱정 없이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